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달력을 보니까 엊그제 여러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월 달이 오늘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2021년 한 달밖에 안 지난 거니까 아쉬움을 또 뒤로 하고 이번 시간에 또 같이 열심히 그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꽃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이제 요청해 주셨던 꽃인데 마침 이제 제가 직접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요거는 사진하고 이제 오늘 한 스케치를 같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그릴 꽃이 이제 백일홍인데요. 이 꽃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올려드렸었던 이제 그림 영상 중에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백일홍 그림을 보시고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려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 좀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2편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스케치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초벌 단계까지 어떻게 색을 넣고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초벌 단계까지 하는 걸 같이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스케치부터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케치를 좀 같이 해볼 건데 준비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스케치북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거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중목 사면 수채 패드 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비연필 이제 준비를 했고 지우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연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사비연필을 사용하는데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실 경우에는 사비연필이 없으시면 EH나 뭐 B연필 뭐 그 정도 그냥 편하게 있는 거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제 백일홍이 너무나 예쁜 꽃이긴 한데 사실 이제 가운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나름대로 그리는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영역을 조금만 나눠 볼게요. 저는 이제 오늘 꽃 한 송이만 그릴 거라서 좀 스케치북이 여백에 비해서 작은 송이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나눠서, 반은 아니죠. 어쨌든 좀 영역을 좀 나눠 놓고 이제 여기다가 꽃을 그릴 거고 여기다가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자작나무 그림 영상 있죠? 그거 보시고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붙이는 이유는 일단은 사실 이 마스킹 테이프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면이 다 이렇게 풀제본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종이가 울거나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적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옆에 이제 제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가 이제 울퉁불퉁 물을 먹어서 울룩불룩 하더라도 마르고 나면 다시 평평하게 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을 나눌 때 요럴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는 요 안에서도 요만큼 프레임 안에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프레임을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나는 여기서 요 안에만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림을 요 안에서만 이렇게 그릴 겁니다 라는 그런
구역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마스킹 액체로 된 걸 칠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 기둥인데 난 요 부분을 일단 남기고서 배경부터 칠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나무 기둥 자체가 약간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넓은 부분은 마스킹 이 액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넓은 면적은 최대한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놓고, 제가 지금 조금 못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발라놓고 이 나무 옆에 그 질감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에는 이 마스킹 액체를 위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또 여기를 남기면서 또 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와 마스킹 액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렇게 프레임을 친 김에 저 여기 안에다가 그려볼게요. 사이즈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센치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18cm 정도 되고요. 18cm 정도 되고, 자, 여기는 16.5cm 정도 돼요. 대충 붙였는데 그냥 얼추 맞게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정사각형 느낌으로. 자, 저는 이제 요 안에 정사각형 정도 되는 요 안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먼저 이제 해줘야 될 거, 그쵸? 이제는 아시겠죠? 자, 이 배기롱이 들어가야 될 위치를 정해 볼게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 가운데다가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림을 좋아해요. 왼쪽으로 치우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취향에 맞추셔서 그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좀 한 3분의 1 정도 걸친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선은 큰 형태를 먼저, 큰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가운데 수술 부분을 정확하게 그려서 이 꽃이 뭐 이렇게 정방향을 보고 있는지, 약간 우측 방향을 보고 있는지, 좌측 방향을 보고 있는지부터 정해줄 거예요. 사진을 잘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정방향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서 이 중심축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위치에 이런 중심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이렇게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일단 좀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 자, 여기 일단 타원형을 그렸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배기롱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약간의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케이크 모양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살짝 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수술이 또 이렇게 살짝 들어있죠. 이 옆에 이렇게 수술 부분 안쪽에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되게 또렷하게 잘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렸던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채색을 하면서 그걸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양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리지 않고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거고,
일단 스케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될 부분은 수술 부분에서 여기 좀 다시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수술들, 그쵸? 작은 꽃이죠. 요 아이들이 이 둘레를 감싸고 있고, 여기를 감싸고 있고, 요 안에 보시면 얘네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 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안에 진짜 이렇게 또 수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밝고 어둡고 안에 가려져 있어서 그림자가 지는 요런 그 관계를 좀 따져주면서 색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요런 애들이 이렇게 개나리 모양으로 생긴 요런 애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겹쳐져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일일이 관계를 따지면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 부분에 위주로, 특히 이 부분 어둡고 밝고의 그 경계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돼요. 저희가 이 꽃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잡아서 그리는 거지, 여기 하나에 이렇게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보테니컬 아트가 아닌 이상, 보테니컬 수채화가 아닌 이상 느낌으로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는 그런 것도 괜찮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 어디까지나 또 제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같은 꽃을 보더라도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옆에는 이제 이런 애들이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오돌투돌하게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표현을 해주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스케치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꽃잎이겠죠. 그래서 꽃잎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돼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만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채워주는 식으로 하셔도 돼요.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특히 좀 앞쪽이면 앞쪽일 수가 있겠죠. 저희랑 조금 더 가까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앞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먼저 스케치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쫙 퍼져 나가시면서 이 꽃잎들을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방법으로 제가 쭉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시면서 연필 끝이 계속 닳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귀찮아 하지 마시고 연필을 깎아주세요. 연필 심이 날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이거대로 다 채워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꾸역꾸역 채워넣게 되면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중간중간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서 원래 이 부분에 어떤 꽃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조금 형태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과감히 그 꽃잎 그냥 안 그려주셔도 돼요. 꼭 무조건 그 사진 그대로 다 그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일홍 꽃잎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 꽃잎 끝부분이 이렇게 날렵하게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물론 이런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사이사이 보시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심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살짝 나뉘어져서 끝이 살짝 동그란 느낌으로 이렇게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끝을 이렇게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꽃이 요만큼의 부분이 살짝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오목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따라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서 이제 그 그림을 따라 그리셔도 이제 그런 점들을 캐치를 잘 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이제 관찰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관찰하고 그렸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야지 이제 그림이 조금 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언가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해요. 저조차도. 이거 빨리 그려가지고, 빨리 요렇게 해가지고, 빨리 예쁘게 완성해가지고, 빨리 사진 찍고 싶은데, 약간 요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약간 억눌러 주셔야 돼요. 그림 그릴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빨리 그려서 이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빨리 해서 빨리 올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들은 결과물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렇게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봐주셔야 돼요. 자, 원래는 사진상에는 여기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거리가 붙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거리가 붙어도 이 꽃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붙어도 상관없어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를 해치지만 않으면 절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여기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버렸네 라고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사진과 똑같이. 이제 하지만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 마음이니까요. 그쵸?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거는. 자, 저는 이제 여기 조금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게 싫어서 여기를 이렇게 조금 채워줄 거예요. 꽃잎으로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채워줘야겠죠? 똑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파리, 꽃잎수 세어가면서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그렇게 되면. 자, 일단은 지금 거의 다 그렸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다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보인다 라고 하면 아까 그렸던 여기를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지워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녹색으로 이따가 채워서 좀 이렇게 트여줄 거고요. 자, 여기 부분에서도 거리를 아까 좀 거리가 없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의 거리가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이 위에 이파리 꽃잎을 조금 줄여서 거리감을 좀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지금은 채색이 안 된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뭐 어디가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도 사진처럼 조금 띄워 보도록 할게요.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공간 만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고 싶다고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일단 원래 원본 사진의 사진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공간을 띄울 수 있는 곳은 띄워주자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크기를 조금 줄여서 꽉 차 있었던 느낌을 조금 빼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도 이렇게 이제 공간, 틈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수정 전과 수정 후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눈으로 좀 이렇게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원래 튀어 있었고,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틈들을 잘 벌려주시면 답답했던 그런 스케치도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추가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 하나만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꽃 스케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여백들을 좀 지워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줄기를 그려볼 건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잎사귀로 넣을 거고요. 이파리. 여기도 윗부분에도 그냥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살짝 넣어볼게요. 이렇게. 요것도 좀 어색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요렇게 요런 정도로만 그냥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해보고 또 필요하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붓은 헬앤드 붓 R5200 8호 4호 두 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붓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스케치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주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수술 부분이에요. 여기를 먼저 이제 채색을 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레몬 옐로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채색을 할 건데 제 레몬 옐로우가 너무 더러우니까 좀 여러 번 씻어서 깨끗하게 좀 만들어 주고요. 자, 레몬 옐로우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주황빛이 있거든요. 옆에 있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약간 써서 두 개를 살짝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해 볼게요. 채색은 제가 아까 스케치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있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여기 옆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채워줄 거랍니다. 자, 색깔 다시 만들어서 아주 작아서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만 해주세요. 칠해진, 뭐 살짝 덜 칠해줘도 괜찮고요. 없는 부분들, 스케치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그냥 해주셔도 돼요. 대신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막 꽉 메워서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붓으로 이 노란 꽃을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저는 빛이 이제 여기서 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약간 더 섞어서 아래쪽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들을 살짝씩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줘도 되겠죠. 사이사이에 어두움이 있을 거니까 그런 데 조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칠했는데도 일단 뭐가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죠? 느낌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붓 씻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자, 저는 이제 이 본래 색을 들어가기 전에 음영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역광 부분에 색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 자, 여기가 이 수술 밑에 부분이 이제 갈색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약간 붉은색 느낌, 붉은 갈색 느낌이 나는데 울트라마린에 붉은 갈색, 뭐죠? 그 레드 브라운을 약간 섞어주세요. 그러면 요런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무채색, 약간 붉은기가 들어있는 그런 무채색이 표현이 돼요. 요거를 가지고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게 되면 약간 청색이 조금 강한 무채색일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이제 좀 사용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깔이 들어간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자, 여기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런 데 사이사이 있죠? 요 라인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요렇게 그쵸? 이렇게 칠을 해서 아래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터치를 풀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색상들, 어두운 색에 의해서 얘가 조금 더 부각이 돼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제가 아까 두 가지 색상을 같이 쓸 거라고 했죠? 한 가지 색상으로만 쭉 해버리면 톤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색상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 섬세한 부분이 필요해요, 수채화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이게 과연 표시가 날까 싶지만 굉장히 나중에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수채화는 굉장히 섬세한 그림이에요. 섬세한 그림이 힘드신 분들은 아마 수채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연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틀리거든요. 수채화를 잘 하고 싶고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다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트레이닝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거니까 또 언젠가는 또 수채화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지금 저 같은 색깔로 조금 더 레드 브라운을 조금 더 타서 같은 색깔로 이제 이 안쪽 부분 있죠. 저희 여기 했으니까 이 안쪽 부분에 이제 그림자를 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가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은 표현이 들죠, 여러분들. 그림자 표현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굉장히 옅은 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핸드폰 기종도 다르고 태블릿 PC의 기종도 다르고 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또 TV 모니터 화면으로 또 보시는 분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색상이 100%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걸로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레트 조색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이 팔레트 컬러 있죠. 요것도 제가 블로그하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색이 있는지 요 순서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프린트를 해 두셨다가 영상 보시면서 좀 옆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하게 울트라마린 컬러를 단독으로 좀 넣어줬고요. 아직 저희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밝고 어둡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약간 색감 차이만 줘서 그림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을 들어갈 건데 제가 여기서도 사용한 색상들이 약간 그 보색을 좀 쓴 거거든요. 그림에서 보색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대비가 확실히 되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본래색이 약간 갈색 톤, 레드 브라운 컬러였잖아요. 여기 수술 부분이 약간 요런 레드 브라운 컬러가 좀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지금 사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미리 깔아주었던 이 역광들의 컬러는 보색으로 좀 넣어준 건데요. 이 레드 브라운은 이름 그대로 레드 컬러 계열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 레드 컬러, 붉은 컬러의 보색은 뭐죠? 약간 푸른 컬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푸른색 컬러를 이 본래 색인 레드 브라운 컬러와 섞어서 여기다가 사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꽃잎에도 그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꽃잎의 컬러가 가장 가까운 색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붉은 컬러들을 한번 쭉 볼까요? 이거는 로즈메더라는 컬러고요. 그리고 요거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라는 컬러거든요. 두 개를 가지고 여기를 좀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백일홍 색깔을 보시면 약간 자줏빛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컬러를 사용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나마 조금 더 자줏빛이 잘 나올 수 있는 컬러, 보라색을 섞었을 때 조금 더 청량감 있게 나올 수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퍼머넌트 로즈,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꽃에서도 이제 약간 이거에 꽃 색깔의 보색을 조금씩 넣어서 약간 그 역광 부분을 채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보색을 좀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퍼머넌트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에 이제 보라색을 약간 섞어서 꽃 색깔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은 아주 조금만 섞을 거예요. 자, 요거의 보색을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보색은요, 자주색의 보색을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녹색이에요, 보색. 보색 대비를 좀 이용을 할 건데, 포커스 그린에 방금 저희가 만들어 뒀던 이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와 바이올렛 컬러, 요거들을 약간씩 이렇게 넣어서 보색 대비를 좀 해줄 거예요. 셉그린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보색을 넣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두운 부분 쪽, 이거랑 원리는 같아요. 어두워져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들을 좀 넣어주시는데, 울트라마린을 같이 좀 넣어주면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덜 하거든요. 자, 터치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기 터치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치가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의미를 두는 것도 굉장한 공부가 되지만 일단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머리 아파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색깔을 넣었구나, 여기다 왜 넣었을까 정도만. 당연히 어두운 부분이니까 넣었겠죠. 어두운 부분에만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색깔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약간씩 색감이 다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는 색깔 있는 꽃을 그리고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백일홍 영상을 보시면 흰 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흰 꽃은 어떻게 그리느냐? 굉장히 쉬워요. 지금 요렇게 해서 그 어두운 부분만 요렇게 칠해주고 남겨두면 그냥 그게 흰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쉽죠. 보라색도 좀 넣어주시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 느낌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색감에서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가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수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그렇게 좀 들어가 주셔야 되는 좀 그런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밝은 부분들이잖아요. 빛을 받고 있는 밝은 부분들. 그쵸? 근데 여기다가 너무 많이 색깔 넣어버리면은 또 전체적으로 여기처럼 넣어버리면 또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만 넣는 걸로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또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여기 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여기서 살짝 도톰하게 그림자 느낌까지 좀 같이 넣어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지금 초벌이 끝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녹색을 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뒤에 있는 배경 부분에 있는 그 녹색이죠. 자, 후커스 그린에다가 저는 붉은 컬러 약간 섞어줄 거예요. 왜냐면 꽃이 붉은 컬러이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붉은 컬러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질감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붉은 컬러 여기 팔레트 상에 있는 거 살짝 덜어와서 섞었고, 이제 비리디언 또 약간 섞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좀 깔아서 자연스럽게 좀 퍼질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이 안쪽에는 물을 너무 많이 안 깔아도 돼요. 어차피 똑 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물을 좀 타서 연하게 만들어주고, 안쪽에는 조금 더 진하게 다시 물기가 마르기 전에 한 번 더 들어가주면 좋겠죠. 이런 그림자 느낌들도 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수록
붉은 컬러들, 좀 멀어져 가는 부분들이니까 여긴 채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에 있는 붉은 컬러 느낌을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도 너무 많이 만지면 또 안 되니까 여기서 또 멈춰 주시고, 이 배경에 있는 나뭇잎 이파리, 꽃이파리를 먼저 그리게 되면 이게 조금 꽃의 느낌이 좀 더 빨리 정리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해줘도 될 것 같아요. 물기를 쫙 빼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쓱 이렇게 지나가면 이 줄기 부분에 저기가 살짝 닦이면서 은은한 이렇게 가운데 인맥 표현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스탑 해놓고 멈춰놓고 여기 뒷부분에는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칠해 놓고 일단 나중에 한번 상황을 볼게요. 플랫하게 칠하되 요런데 약간 색감을 은은하게 또 넣어주면은 또 느낌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확실히 앞에 있는 거, 좀 뒤에 있는 거, 색상 차이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죠. 여기 뒤에도 해볼게요. 뒤에는 저는 조금 더 연하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건데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좋겠죠. 아무래도 윗부분에서 얘보다는 빛을 더 가까이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밝은 톤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서는 저는 노란색을 이렇게 좀 넣어서 확실히 밝은 느낌으로 좀 처리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노란 부분을 좀 톡톡 떨어뜨려 주시고, 이렇게 넘어올수록 이 안에서도 아래쪽 부분이 좀 더 어두울 수 있도록 좀 투명한 맑은 초록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톡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더 어두운 느낌, 여기는 좀 더 밝은 느낌인데 멀어지는 느낌, 이런 게 좀 확실히 표현이 되죠. 자, 여기까지 초벌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완성 채색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얘기가 많아서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학원 가서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또 두고두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요번 주 요렇게 진도는 나가고 있지만 항상 복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복습하시고 그거를 다른 꽃으로 또 응용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나가시면 초보 탈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학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그림 완성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원리를 좀 파악하는 데 집중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계속해서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직접 또 배치를 해서 구도 잡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작품을 그리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목표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날까지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